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립니다. 대학 수학능력시험 수능을 치르고 실망하는 수험생들이 많다고 하는데요. 이번 시험 아주 어려웠다고 하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대입 전형에 대비하는 게 중요해 보입니다. 우선은 시험이 어려웠던 만큼 수험생들은 내 성적이 어느 정도인지를 잘 파악해서 입시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이상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수험생들이 가채점한 수능시험 점수를 담임 선생님께 전달하고 상담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1교시 국어가 어렵게 출제되면서 당황한 수험생들이 많았고 원점수도 많이 내려갈 것으로 보입니다. 국어는 1교시였기 때문에 좀 긴장감도 있었고 실제로 난이도도 있었고 수학은 국어 때문에 약간 조금 흔들리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기 때문에 두 과목 좀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시험장에서의 분위기 역시 국어, 수학 치고 나서 쉬는 시간에 전부 다 어렵다고 많이 말을 했습니다. 가채점을 시작으로 수시 대학별 고사, 수능 성적 통지, 정시 모집까지 대입 전형은 계속 이어집니다. 가채점 결과가 좋지 않으면 정시보다 수시 대학별 고사에 집중해야 합니다. 정시 위주로 준비를 했는데 가채점 결과가 준비했던 것만큼 못 나온 것 같아서 논술 위주로 준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시 모집은 표준 전수와 100분위로 자신의 성적이 어디쯤인지를 정확히 파악하고 신중한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상위권과 중위권 사이의 성적 격차가 커질 걸로 보입니다. 따라서 중위권 학생들도 시험을 못 쳤다고 실망할 것 없이 자신의 위치를 정확히 파악해서 정시 모집에 만진을 가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국어와 수학 모두 상대적으로 어렵게 출제되었고 과학탐구 또한 변별력 있는 시험으로 정시 모집에서 인문계는 국어와 수학, 자연계는 수학, 과학이 당락을 좌우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수능 점수는 바꿀 수 없지만 입시 전략을 잘 세운다면 목표하는 대학에 합격할 가능성은 높아집니다. MBC 뉴스 이상원입니다.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권영진 대구시장에게 선고한 벌금 90만 원 파장이 숙지지 않고 있습니다. 권 시장은 항소하지 않겠다고 밝혔기 때문에 검찰이 항소하지 않으면 더 이상 법적으로 문제 삼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검찰의 판단과 자세가 중요한데요. 윤태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검찰이 권영진 대구시장에게 벌금 150만 원을 구형한 것은 여러 의미가 있습니다. 권 시장을 살리겠다. 그러니 법원이 알아서 판단해달라는 겁니다. 공을 판사한테 떠넘기면서 대신에 야 우리 생각을 살려주는 거네라고 보여주는 거지 뭐. 법원은 9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검찰 결정을 수용한 셈입니다. 권 시장은 항소할 이유가 없어졌습니다. 재판장에 나오는 부끄러운 행진을 이제는 멈추고 시정에 전념하고 싶습니다. 이왕 권 시장을 봐주기로 한 검찰에게 남은 마지막 장애물은 항소입니다. 안 하자니 비난 여론이 부담스럽습니다. 항소한다고 해도 관례상 2심에서 결과가 뒤집히기 어렵다는 나름의 셈법도 있습니다. 1심 재판부가 자격 상실형보다 10만 원 적은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기 때문입니다. 아무런 사정 변경 없이 90만 원에서 100만 원을 선고하기는 사실상 어렵죠. 그거를 검사도 아니까 이거 거의 90만 원으로 기각될 거라고 생각하니까 항소하겠지. 변수가 있긴 있습니다. 법원의 고유 영역을 침범했다는 비난 여론이 법조계 안에도 있기 때문입니다. 판사 시각에서 검사가 구형한 건데 2심에서 구속시키거나 아니면 자격 상실형 선고를 해버리면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검찰은 법원에 공을 떠넘기는 게 속이 편하겠지만 반대로 법원은 불편할 수밖에 없습니다. 법원이 비난을 떠안아야 하고 자존심에 상처를 입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검찰의 고민도 점점 깊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윤태호입니다. 지역 노동 현안이 지난 5개월 동안 해결되는 것 없이 쌓이고만 있습니다. 권혁태 대구고용노동청장이 직권 남용 혐의를 받으면서 출근조차 어려웠기 때문인데요. 지역 노동계는 자리에 적합한 인물 발령을 정부에 촉구하고 있습니다. 양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권혁태 대구고용노동청장이 직권 남용 혐의로 재판을 받습니다. 2013년 서울고용노동청장을 하면서 삼성전자 서비스가 AS센터에 불법 파견했다는 잠정 결론을 삼성을 위해 뒤집었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이 권 청장을 기소하자 고용노동부는 권 청장에 대한 인사 조치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권 청장이 대구에 온 지 석 달 만입니다. 인사상 또는 조치 이런 거를 검토를 하는데요. 네. 아직 검찰로부터 공식적인 그런 걸 받은 게 없기 때문에. 민주노총은 권 청장 퇴진을 촉구하며 한 달째 이어온 천막 농성을 오는 21일 풀 예정입니다. 지역 노동계는 애초 정부가 문제 인사를 대구로 발령내 노동 현안을 꼬이게 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정말 노동 존중에 맞는 걸맞는 그런 인사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저희들의 심정입니다. 대구 지역 같은 경우에는 중소 영세 사업장이 대부분이거든요. 99.8%가 거의 300이 미만인 사업장이다 보니까. 권 청장이 발령되기 전 대구 노동청장 자리는 2달 동안 비어 있었습니다. 전임자가 임기 중간에 사임했기 때문입니다. 권 청장이 검찰 수사를 받은 기간까지 합치면 대구 노동청은 5달 동안 비정상적으로 운영된 셈입니다. 유독 심한 지역 청년 실업률부터 KT 비정규직 파업 같은 산별 문제까지 지역엔 노동 현안이 쌓여 있어 노동청장 인사에 지역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양관입니다. 질병관리본부가 오늘 전국에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인플루엔자 유행 기준은 외래 환자 1000명당 의심 환자 6.3명이지만 현재 7.8명으로 유행 기준을 넘어섰는데 지난해보다 2주 일찍 발령됐습니다. 질병관리본부는 인플루엔자 유행이 시작됐지만 감염 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해 인플루엔자 백신 접종을 받을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대구시청 앞에서 152일 동안 계속됐던 장애인 천막 농성이 끝을 맺었습니다. 장애인 정책을 두고 평행선을 그었던 대구시와 장애인 단체가 조금씩 양보하면서 눈높이를 맞춘 겁니다. 박재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5월 말 장애인 부모가 권영진 대구시장 후보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장애인 권리 보장 정책을 약속해달라는 간절한 호소입니다. 30일날 오지 않으면 권영진 시장은 당시 시장 후보로도 이후에 시장이 된 뒤에도 예산 문제를 거론하며 협약을 맺지 않았습니다. 대구 장애인단체가 6월 18일 시청 앞에서 천막 농성을 시작했고 5달 만에 대구시와 접점을 찾았습니다. 대구 시립희망원 안 장애인 거주시설을 닫는 대신 여기에 있던 장애인 9명이 자립할 수 있도록 시범 사업을 합니다. 장애인 거주시설이 폐쇄되면 다른 시설로 보내는 관례를 깬 것으로 전국 첫 시도입니다. 시민들하고 장애인하고 함께 생활할 수 있는 이런 쪽으로 갈 수 있도록 할 계획이 가지고 있습니다. 장애인 탈시설 자립지원협의체를 구성하고 온종일 장애인 활동을 돕는 보조인도 늘립니다. 대구 8개 구군에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를 새로 만들고 여성 장애인을 위한 정책 지원도 합의했습니다. 장애인 단체는 앞으로가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정책의 방향의 전환에 대해서는 의미를 갖지만 여전히 이제 예산 양이나 정책 양은 부족한 거에 대한 그런 거에 대한 아쉬움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대구 서구청이 추진하는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가정 지원 사업도 인근 주민 반대가 6개월 이상 그대로입니다. 그렇게 미움받고 그렇게 눈총받고 그런 상황에서 하루하루가 곤욕일 텐데 어떻게 그거를. 장애인 단체는 대구시와 구군청이 예산 없다는 소리만 말고 장애와 차별이라는 벽을 더 허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재영입니다. 정부가 포항 지진 복구에 도시 재생 개념을 처음으로 도입했습니다. 이른바 재난 피해 지역에 대한 도시 재생인데요. 일본의 사례를 통해서 포항 재생의 의미와 방향을 짚어봅니다. 이정희 기자입니다. 1995년 1월 17일 새벽, 일본 지진 관측 사상 최대 규모인 진도 7.2 한신 아와지 대지진, 사망자만 6,300명이 넘었습니다. 일본 고베시는 지진 후 5년은 시민의 일상생활을 찾아주는 생활 재건을, 이후 10년간은 경제 재건을 진행했습니다. 고베항에는 당시 피해 상황을 남겨놓은 메모리얼 파크가 조성됐고
도심에는 지진의 경험과 위험을 체험할 수 있는 지진 방재 센터가 들어서 한 해 50만 명이 찾고 있습니다. 他の外国人がたくさんいるからそういう人に対して地震の怖さを説明して 한신 아와지 대지진의 복구 사례는 일본 지진 대책의 기준점이 됐습니다. 全体としてもうやはりどこで起きるかもしれないっていうことをもう前提に耐震化とか免震化を進めてるかなと. 불과 2달 전 진도 7의 지진이 난 홋카이도. 무너진 주택은 아직 당시 상황 그대로입니다. 지진 안전지대였던 홋카이도에서의 지진은 주력 산업인 관광업에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일본 정부는 곧바로 관광 유인책을 내놨고 사람들은 홋카이도 부흥을 위해 관광에 나섰습니다. 지진 이후 자국민뿐만 아니라 한국인 관광객에도 할인 정책을 펴면서 홋카이도 관광 산업은 50% 정도 회복된 것으로 현지에서 보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처음으로 지진의 공포를 일깨워준 1년 전 포항 지진. 정부는 도시재생 특별법 개정을 통해 지진 복구에 도시재생 개념을 처음으로 도입했습니다. 지역의 쇠퇴도에 따라서 지원 대상을 이렇게 선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재난 피해 지역에 대해서도 도시재생을 지원할 수 있도록 새로운 지원 체계를 마련했습니다. 120만 제곱킬로미터를 대상으로 5년간 2,257억 원을 투입해 주택 정비, 재난심리지원센터 조성 같은 복구와 함께 지역 경제 활성화 사업을 담은 흥해 특별재생 계획이 국토교통부에서 확정돼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포항 특별재생은 국내 최초의 재난지역 도시재생의 모델이 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이정희입니다. 대구 수성경찰서는 건축 인허가와 관련해 건설업체로부터 접대를 받은 대구시청과 수성구청 공무원 4명을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경찰은 뇌물을 준 건설업체 임직원 17명은 뇌물 공여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구청 건설 담당 과장이던 A씨 등 4명은 지난해 7월부터 건설업체로부터 골프와 식사로 2천만 원가량 접대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숙명여고 시험 문제 유출 사건 직후에 실시된 조사 결과 경북에서도 자녀와 같은 학교에 근무 중인 고등학교 교사가 47개 학교에 89명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37개 사립고등학교에서 76명의 교사들이 81명의 학생 자녀와 함께 근무 중입니다. 중학교도 36명의 교사가 자녀와 같은 학교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경북교육청은 교육부 논의를 봐가면서 공립학교에 교사 자녀 상피제 도입을 검토할 예정이지만 사립학교는 별도의 대책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대구 성광중학교 학생들이 집단 식중독 증세를 보여 보건당국이 역학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보건당국은 어제 오후 3시 반쯤 대구 성광중학교에서 학생 50여 명이 설사와 구토 같은 식중독 의심 신고가 접수됐다고 밝혔습니다. 보건당국은 증상을 보인 학생들의 검사 대상물과 월요일부터 먹은 급식물을 보건환경연구원에 보내 역학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학교 측은 전교생 급식을 중단하고 학교 소독과 방역을 했습니다. 대구 사립유치원 62%가 내년 신입 원화를 현장 추첨 대신에 온라인으로 뽑습니다. 교육당국이 유치원 입학과 추첨, 등록을 온라인으로 하는 처음 학교로 이용 신청을 받은 결과 대구는 사립유치원 256개 가운데 158개가 참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북은 238개 가운데 66개, 28%가 동참하겠다고 했습니다. 교육부는 내년부터 모든 유치원에 시행하기 위해 시도 조례를 만들어 입학 절차의 공정성을 높이기로 했습니다. 구미시가 새마을과 명칭을 그대로 두기로 하자 구미참여연대는 새마을과 이름을 바꾸려는 조례 개정안을 시의회 논의 과정 없이 포기해 실망스럽고 안타깝다고 밝혔습니다. 구미참여연대는 새마을 조직 유지를 위해 한 해 8억 원에서 10억 원의 예산을 지원하는 특혜가 옳은 일인지 따져봐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국도로공사는 내년 2월부터 도로공사가 관리하는 전국 고속도로의 모든 휴게 공간에 무료 와이파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도로공사는 내년 2월부터 졸음쉼터와 주차장 휴게소에도 이동통신 3사 공동 참여로 공개형 와이파이를 설치해 통신사에 상관없이 무료 와이파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